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잠수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쇠파 생성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안 가까이서의 쇠파 생성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정답은 1번 수심입니다. 쇠파는 파도가 해안에 접근하면서 수심이 얕아질 때 발생합니다.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 이하로 얕아지면 해저, 마찰의 영향을 받아 파동의 진폭이 증폭되고 파도의 속도가 감소하면서 파형이 불안정해져 쇠파가 형성됩니다. 바람, 밀도, 점성도 파도에 영향을 주지만 쇠파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심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안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안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해안으로 들어왔던 물이 외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해수가 좁은 통로를 통해 빠르게 외해로 빠져나가는 강한 흐름입니다. 폭이 좁고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안류를 만났을 때 거슬러 헤엄치면 체력이 소진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하여 흐름에서 벗어난 뒤 해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중 산소 부분압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수 40m에서 잠수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산소 부분압은 정답은 3번 1.05기압입니다. 달톤의 법칙에 따라 혼합기체의 각 성분은 전체 압력에 비례하는 부분압을 가집니다. 해수 40m에서의 절대 압력은 대기압 1기압에 수압 4기압을 더한 5기압입니다. 공기 중 산소의 비율은 21%이므로 산소 부분압은 5 곱하기 0.21로 1.05기압이 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 부분압이 높아져 산소 독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온도 변화에 따른 공기통 압력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온이 20도씨일 때 공기통 속의 압력은 210kg/제곱센티미터였다. 수온이 15도씨인 물속에 잠수한다면 공기통의 압력은 정답은 4번 206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샤를의 법칙에 따라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20도씨는 절대 온도 293K, 15도씨는 288K입니다. 새 압력은 210 곱하기 288 나누기 293으로 계산하면 약 206kg/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수온이 낮아지면 공기통 압력이 감소하므로 잠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민물과 해수의 압력 비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물 31m 깊이에서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는 바닷물의 깊이는 정답은 2번 약 30m입니다. 민물의 밀도는 약 1.0g/세제곱센티미터이고 해수의 밀도는 약 1.03g/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해수가 민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압력을 얻으려면 더 얕은 수심으로도 충분합니다. 31 곱하기 1.0 나누기 1.03을 계산하면 약 30m가 됩니다. 민물 잠수와 해수 잠수 시 부력 조절에도 이 밀도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파도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진폭은 파고의 2분의 1과 같다입니다. 파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면이 가장 높은 꼭대기를 파정, 가장 낮은 골짜기를 파곡이라 합니다. 파고는 파정과 파곡 사이의 수직 거리이고 진폭은 평균 해수면에서 파정 또는 파곡까지의 거리로 파고의 절반입니다. 파장은 인접한 두 파정 사이의 수평 거리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수중 절대 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다 수심 33m에서 다이버가 받는 절대 압력을 대기압과 수압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정답은 2번 1 대기압 더하기 3.3 수압입니다. 절대 압력은 대기압과 수압의 합입니다. 해수에서는 수심 10m마다 약 1기압의 수압이 증가합니다. 수심 33m에서 수압은 약 3.3기압이고 여기에 대기압 1기압을 더하면 절대 압력은 4.3기압이 됩니다. 대기압을 포함하지 않은 압력은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며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 문제는 수중 방향 파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닷속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 참고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수온 약층입니다. 수중에서 방향을 파악할 때는 조류의 방향, 태양의 위치, 바닥의 경사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수층으로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방향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중에서는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향 파악 방법입니다. 9번째 문제는 조석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석 때문에 해면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간조에서 만조까지의 사이를 일컫는 말은 정답은 4번 창조입니다. 조석 관련 용어를 정리하면 창조는 간조에서 만조로 해면이 높아지는 시기이고 낙조는 만조에서 간조로 해면이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고조시는 만조가 되는 시각, 정조는 조류가 잠시 멈추는 시각, 대조는 조차가 가장 큰 때, 소조는 조차가 가장 작은 때를 의미합니다. 잠수 계획 시 조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번째 문제는 기단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는 기단은 정답은 1번 적도기단입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 한랭 건조한 날씨를 만들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 냉해를 일으키는 한랭습륜한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 무더위를 유발하는 고온다습한 기단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조석과 조류의 차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석과 조류는 거의 동시에 시작되지만 서로 다른 운동을 보이는데 이 차이점은 정답은 1번 조석은 수직운동, 조류는 수평운동입니다. 조석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직운동입니다. 조류는 이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의 수평이동입니다.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지만 운동 방향이 다르며 발생 시각에도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잠수 시 조류의 방향과 세기는 안전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12번째 문제는 샤를의 법칙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샤를의 법칙을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 공기통 밀도의 변화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공기통 충전 시 온도 상승, 제압 챔버 작동 시 온도 변화, 호흡 매체 혼합 분석 시 온도 고려 등에 적용됩니다. 공기통의 밀도 변화는 압력 변화와 관련이 깊어 보일의 법칙과 더 연관됩니다. 13번째 문제는 파도의 기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기파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달과 지구 간의 만유인력과 공통질량 중심점에 대한 원심력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파동을 조석파라 부른다입니다. 파도의 종류와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람에 의한 파동은 풍파, 지각변동에 의한 파동은 쓰나미, 즉 지진의 일, 태풍 통과 시 발생하는 대규모 파동은 폭풍의 일이라 합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및 원심력 차이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해수면 변화가 바로 조석파입니다. 14번째 문제는 감압병과 기체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심 40m에서 수중 용접을 하던 잠수사가 상승 후 표면에서 수시간이 지난 뒤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어떤 기체의 법칙과 연관성이 있는가? 정답은 4번 헨리의 법칙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부분압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수심 40m의 높은 압력에서 체내에 과다 용해된 질소가 급격한 상승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서 기포를 형성합니다. 이 기포가 관절, 혈관, 신경 등을 압박하여 감압병을 유발합니다. 감압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감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수중 물체 인양에 필요한 부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게 500kg, 부피 200L인 물체가 해저에 놓여 있다. 이를 인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부력은 정답은 3번 295kg 이상입니다. 수중 무게는 공기 중 무게에서 부력을 뺀 값입니다. 부피 200L, 즉 0.2세제곱미터의 해수밀도 약 1.025를 곱하면 부력은 약 205kg입니다. 수중 무게는 500에서 205를 뺀 295kg이 됩니다. 따라서 물체를 인양하려면 최소 295kg 이상의 추가 부력이 필요합니다. 16번째 문제는 표층 해류의 발생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층 해류의 발생 주요인은 정답은 2번 바람입니다. 표층 해류는 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무역풍, 편서풍 등 지구 규모의 바람이 해수 표면을 지속적으로 밀어 대규모 해류를 형성합니다. 반면 심층 해류는
수온과 염분 차이에 의한 밀도 변화로 발생합니다. 표층 해류와 심층 해류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17번째 문제는 공기통 충전 시간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출량이 10CFM인 컴프레서로 82방피트짜리 공기통을 충전하려 한다. 완전히 빈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약 몇 분 후에 완전히 충전되겠는가? 정답은 2번 8분입니다. CFM은 분당 토출되는 공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공기통 용량 82방피트를 분당 토출량 10CFM으로 나누면 충전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80 나누기 10은 8분이 됩니다. 실제 충전 시에는 압축열 등의 요인으로 계산값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8번째 문제는 수중에서의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빛의 굴절 현상으로 수중에서 잠수사의 눈에는 물체의 실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 비율은? 정답은 3번. 약 25% 정도 크고 가깝게 보인다입니다. 물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높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물체가 실제보다 약 25% 크고 25%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4m 거리에 있는 물체가 3m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중 작업 시 거리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며 경험을 통해 이를 보정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19번째 문제는 파장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의 속도가 4.8m/초이고 주기가 3초라면 파장은? 정답은 4번 14.4m입니다. 파장은 파속 곱하기 주기 공식으로 구합니다. 파속 4.8m/초의 주기 3초를 곱하면 14.4m가 됩니다. 파장은 인접한 두 파정 또는 두 파곡 사이의 수평거리를 의미합니다. 파속, 파장, 주기의 관계식은 파장 등호 파속 곱하기 주기로 기억하세요. 20번째 문제는 수중에서의 빛의 흡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파랑의 4가지 색 깃발을 들고 수중에 들어갔을 때 가장 깊은 수심에서 구별할 수 있는 색은? 정답은 3번 파랑입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 수중에서 흡수되는 깊이가 다릅니다. 파장이 긴 빨강색이 수심 약 5m 이내에서 가장 먼저 흡수되고 이어서 주황, 노랑 순으로 흡수됩니다. 파장이 짧은 파랑색은 가장 깊은 수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깊은 바다가 파랗게 보이며 수중 촬영 시 색 보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잠수산업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